그 2차 과목 그 특강 일정 잡혀 있다가 그 일산 쪽으로 통합을 하신대요. 응? 응? 뭐 아니 그러니까 공법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그 공시법도 그렇고 그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그래서 그 따로따로 운영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통합해서 일산 쪽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 특강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일산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법은 일요일 날. 예, 다른 과목은 그 일정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공지를 따로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응? 아, 저 대신 전달했어. 자, 449페이지. 가로 3번의 건축물의 용도. 아까 제목은 다 봤고, 자, 이제 구체적인 그 건축물의 용도 중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건 정확하게 분류가 돼야 돼요. 자, 정리하면, 단독주택은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도 4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첫 번째 협의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관이 있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해서 각각 4가지씩 있는데 단독주택 중에 단독은 그 다중이나 다가구 공간 아닌 나머지가 단독이기 때문에 따로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간은 혼자 살아? 여러 명 살아? 혼자 살잖아 혼자. 뭐 시장 그 공무원들 뭐 시장님 공간 뭐 공간 말하는 거니까 혼자 사니까 단독에, 기숙사는 여러 명 사니까 공동,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다중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걸 구별하면 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그 거주, 그러면서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것. 그러니까 뭐냐면 하숙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숙집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주택에서 층수는 3층이 아니고 다 계층이에요. 전부 다 계층입니다. 계층의 의미는 뭐냐면 주택을 졌는데 이렇게 4층으로 졌어. 건물은 4층이죠. 1층은 슈퍼를 하고 그 다음에 2, 3, 4층은 주택으로 써요.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1개, 2개, 3개, 3개층 이런 의미고, 각 층 바닥 면적이 100. 그러면 건물의 연면적은 400이지만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 330 이하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다중주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 그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 이하니까 다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층수나 면적은 전부 다 주택으로 쓰는 것만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가구는 여러 가구인데 그 가구가 19세대 이하, 그리고 층수가 동일하게 3계층 이하, 그러면서 면적은 660 이하인 것. 이게 다가구. 여기도 4층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면 이제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구니까 면적이 좀 넓겠죠. 19세대 여러 가구니까 여기는 그냥 하숙집이고 뭐 방 하나씩만 쓰고 막 이런 거니까 면적이 330 작고, 다가구는 그 다중보다는 면적이 넓어야 되죠. 그래서 660이 된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다른 거 안 따지고 그냥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4계층 이하가 될 수밖에 없죠. 5계층이 되는 순간 아파트니까. 그중에 연립은 작은 거고 다세대는 큰 건데, 연립은 크고 다세대는 작은 건데,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660을 초과하면 연립, 그 다음에 660 이하면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주택 종류라는 개념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숫자 몇 개만 딱 체크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낼 때는 이제
종류를 물어요.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이게 무슨 주택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뭐 다중이 될 수도 있고 다가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학생 지장이 장기간 고전다,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다 중으로. 근데 같은 층수 같은 면적이라도 뭐 10세대가 독립주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은 아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로 찍어야 돼요? 타각으로 찍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 사례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교재 보면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단독은 뭐 개념에 따로 설명이 없죠. 다중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 그래서 이번에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다. 1번, 2번을 묶어서 판단하면 전형적인 하수집 말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에 일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 이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돼야 되죠. 다가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인데 공동주택 아닌 것. 기억 1번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면서 2번에 주택으로 쓰는 일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독립주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면서 4계층 이하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면서 4계층 이하죠. 다음 1종근생, 2종근생이 있는데 근린생활설은 근린의 의미가 항상 주거 인근을 말해요. 주거 인근. 근린공원 그러면 동네에 있는 조그만 공원 이걸 말하죠. 그래서 주거 인근이고 그러니까 근린생활이니까 주거 인근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크겠어 작겠어? 다 작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종은 어느 동네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종은 동네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관계없는 게 이종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 어디든 들어가야 되는 게 일종. 그래서 이거 뭐 워낙 복잡하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런 거구나 유형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1번에 식품이나 잡화나 의류 등등 소매점 그러니까 슈퍼 같은 거 말하는 거고 2번에는 동네마다 뭐 제과점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이거 동네마다 다 있죠. 그런 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족구원, 조산원, 남마원, 산후조리원 다 아플 때 치료받는 시설들인데 이 규모가 다 작은 것들이에요. 규모가 큰 거는 병원이죠. 병원. 그래서 병원과 의원 등을 구별해야 됩니다. 병원은 453페이지에 9번에 보면 의료시설이 있죠. 의료시설에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뭐 격리병원, 뭐 전염병원이나 마약진료소 등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병원으로 붙은 건 전부 다 의료고, 그다음에 치료와 관련된 시설인데 병원 아닌 거는 전부 다 일종근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병원이면 의료, 병원 아닌 치료 관련된 시설은 전부 다 일종. 그래서 뭐 일일이 안 해도 그 정도로 구별하면 다 풀리고. 그다음에 다시 일종근생의 가로번 탁구장, 체육도장 이것도 동네마다 필요하죠. 특히나 체육도장 누가 이용해?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그 집에 근처에 없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버스 태워서 유치원생을 버스 태워서 보낼 수도 없고 안 그러면 엄마가 맨날 차로 데려다 주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바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일종이 되는 거고 6번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등 다 동네마다 있어야 될 시설들이에요. 동사무소가 동마다 있어야지. 파출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공 업무와 관련된 시설인데 조그만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7번에 마을예관, 공동작업소 등등 이것도 마을마다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어느 동네나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종이 되는 거고. 8번에 변전소 또는 도시가스 배관시설, 뭐 통신용 시설, 정수장, 앙수장 뭐 이게 좀 이상해 보여도 동네마다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변전소가 동네에 없으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가정집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 수십만 볼트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와가지고 전압을 낮춰서
가정집으로 성전이 돼야 되니까 주변에 있어야 되죠. 또 뭐 정수장, 양수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주변에 정수장, 양수장이 없으면 팔당댐에서 정수를 한 다음에 가정집으로 바로 와야 돼. 오다가 다 오염되죠. 주변에 와서 다시 정수가 돼서 급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다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좀 하나 체크하세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면적 따져서 기억하는 거는 너무 복잡해서 할 필요 없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우리 업무 관련되니까 30 미만인 거는 1종이 돼, 1종. 면적 30,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은 1종, 30 이상일 때는 2종이 돼요, 2종. 그러다가 500이 넘어가면 이제 그 업무가 돼버리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 2종생은 너무 복잡해서 기억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 규모 안 따지고 2종에 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규모 따질 필요 없이 2종. 4번의 서점은 작을 때는 1종, 클 때는 2종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 총포는 크든 적든 다 2종이 됩니다. 사진관 표고준도 뭐 면적이 얼마든 2종이 되고, 맨 밑에 9번에 일반 음식점, 이것도 규모 따질 필요 없이 2종. 다음 넘어가서 10번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이것도 2종인데, 이 동물병원 하나 주의하세요. 아까 병원이면 뭐였죠? 의료였고, 그 다음에 병원 아닌 치료 관련된 실은 전부 다 1종이고, 동물병원은 병원이라도 의료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이것도 1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종이 남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기원 12번에 이것도 규모 따질 필요 없이 2종이고, 맨 밑에 보면 18번에 안마 시술소 노래연습장, 이것도 규모 따지지 않고 다 2종에 속하는데, 안마 시술소를 또 구별할 게 안마원과 구별해야 돼. 안마원. 안마원은 어디 있었나? 아까 1종이 있었어요. 안마원은 1종, 안마 시술소 2종. 이제 그거를 막 의미로 구별하려면 헷갈려. 그냥 글자로 그냥 구별하세요. 안마원은 글자가 작잖아. 그러니까 1종이고, 안마 시술소는 글자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2종이구나. 이렇게 구별하세요. 다음, 나머지 이제 문화 및 집회부터는 외울 거 없어요. 이게 대충 뭐다? 이게 감만 딱 잡으면 다 푸는 겁니다. 문화 및 집회는 집회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주로 뭐 하냐면 구경하는 거. 모여서 구경. 공연 보고, 모여서 집회를 하고, 모여서 관람, 모여서 전시장 둘러보고, 동물원 가서 또 구경하고, 다 모여서 구경하죠. 모여서 구경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문화 및 집회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종교는 그냥 종교, 교회, 성당, 사찰 등등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 그다음 판매는 파는데 도매, 소매, 상점 뻔하죠. 운수는 사람들이 타러 가는데, 버스 타러, 배 타러, 비행기 타러, 기차 타러 가면 다 운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의료는 병원, 교육연구는 이름대로 교육과 연구, 교육이니까 학교나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다 교육 관련되고, 여기 연구